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3번째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며 불교도들의 최우선 역할로 전법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한불교지인응원의 제20회 대원상에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니어 연극인들에게 배우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청춘의 바다를 부제로 10개 극단이 무대에 오르고 개막 전부터 2,000석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사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북 포항 문수사에서 범종강 낙성 시기, 구미 대둔사에서 보물 삼장보살도 복원법회가 봉인됐습니다. 신도들과 지역민들의 정성과 바람이 담긴 불사가 원만 회양함을 지역 불교계가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울산의 전통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 차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인류사회 공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며 불교도들의 최우선 역할로 전법을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우 교류대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은 봉은사 한국대 앞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부터 세계 평화를 위한 3국 불교도들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며 인류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전법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불교도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의 역할은 전법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덕수 스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상호 존중과 중도 원흉의 부처님 사상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중도 원흉의 부처님 사상을 인류에게 절대적인 가르침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삼국 불교는 더욱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불교 교류대회는 1995년 제1회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중국불교협회 회장이었던 조박초 박사가 주창한 황금유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3차 대회는 진우 스님 등 한국 대표 130여 명과 영각 스님 등 중국 대표 90여 명, 다케 가쿠초 스님 등 일본 대표 50여 명 등 모두 2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在秋风送爽、风雷尽染的美好时节，中韩日三国佛弟子再聚汇集韩国首尔，唱书法仪，齐商圣地。韓国、中国、日本の三国の仏教諸大徳が集い、人類社会における創造、共生のための仏教徒の役割。 이번 대회는 환영 만찬에 앞서 공동 선언문과 차기 일본 대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교류위원회 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조계종 진우 스님과 천태종 덕수 스님, 진각종 도진정사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온 3국 회장단 회동 등으로 3국 불교 우호 교류를 다졌습니다. 삼국 불교계의 노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해 오며 대표적인 국제 불교 교류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만찬 이후에는 박범은 불교음악 원장 등의 지휘 아래 관현악 50인조와 합창단 200명의 축하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합창단이 함께한
우리말 칠정례를 시작으로 김성령, 이희화, 홍승희, 김덕수 등이 찬불가와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 속에 중동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삼국 불교 지도자들이 모은 두 손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한불교지인응원의 제20회 대원상에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불교지인응원은 어제 최종 수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16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BBS 불교방송 본사 3층 법당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상월결사는 수행이 곧 포교라는 목표 아래 한국불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불교계 4부대중과 함께 삼보사찰 천리순례, 인도순례 등을 통해 불교 포교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진흥원은 상월결사는 청년불자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며 현대적인 포교단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공로를 인정해 대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묘장스님이 출가부문 특별상을, 재가부문 특별상은 사단법인 백성욱 연구원, 장려상은 대전 보문고등학교 신병헌 교법사가 받았고 특별 정진상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인지과학과와 인권학에 재학 중인 고우 스님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수진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구려 아도 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가 산문을 연 지 1603주년을 맞아 계산대제와 합동위령제를 올리며 창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계룡산 갑사는 지난 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갑사 신도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으로를 주제로 계산대제 법요식과 함께 순국선열과 무명 양민영가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도 화상이 창건한 1603년을 맞이한 계룡산 갑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밝히며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보대중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참석자들은 법요식에 앞서 부도전 달해제와 사천학문 실현, 괴불 헌공 등의 식전 행사로 도량을 장엄하며 계산대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니어 연극인들에게 배우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청춘의 바다를 부제로 10개 극단이 무대에 오르고 개막 전부터 2,000석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사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꼰대라고 비하하며 평소 노인을 혐오했던 지은솔 기자. 편집장이 지시한 지하철 어르신 택배 취재가 영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편집장님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해봐. 편집장님. 나가. 하지만 현장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듣고 노인에 대해 공경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중요한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의 시니어 극단 대학노회의 연극 지하철 두더지를 시작으로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우리 가혹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모두에게 회복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뜻깊고 설레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향유의 장으로서 서울 시니어 연극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 종로노인복지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기술과 역동적인 안무가 만나 색다른 무대를 연출하고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미술과 연극이 어우러지고 밝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이 완성됩니다. (4회째를) 맞은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경년마다 열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모두 10개의 극단이 무대에 오르는데 개막 전부터 2,000석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사전 반응부터 폭발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니어 연극제가 더 기대되는 점이 있고요. 좀 잘 명맥을 이어가서 뭔가 시니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초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연극제가 정말 대성황리에 성공을 거두어서 앞으로 젊은이들 못지않게 우리 젊은이들하고 한번 대결하자 막 이런 큰 연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시니어 연극인과 2, 3세대 연극인이 교류하면서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 연극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것은 무르익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파도처럼 시니어 연극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서울 시니어 연극제 공연은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종로마루홀에서 매일 이어지며 10일에는 폐막식과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청춘의 바다를 부제로 열리는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시니어 연극인들이 배우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개묘년 가을맞이 합동천도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기도공덕의 가피를 회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청현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4부대중은 가을 합동천도 49제 회향법회에서 연불과 기도, 경전독송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과 부모님들 영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즐겁고 또 엄지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밝혀주는 그런 우리 보살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원사는 이어 중생의 고통 소멸과 국태민안, 남북 평화를 발언하는 팔각 7층 지장보살 석탑 복장 봉안식을 봉행하고 오는 12일 지장보살 석탑 낙성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선 전기 언해불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불교계와 지자체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언해불서의 기록유산적 가치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캡슐처럼 잘 보존되어 와가지고 지금 전해 왔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 이사장 도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북도와 경북불교문화원이 협업해 언해불서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언해불서는 중요한 국가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포항 문수사에서 범종각 낙성식이, 구미 대둔사에서 보물 삼장보살도 복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신도들과 지역민들의 정성과 바람이 담긴 불사가 원만 회향함을 지역 불교계가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문수사의 범종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문수사 범종각 불사가 1년 반 만에 회향함을 축하하는 낙성식이 지난 4일 봉행됐습니다. 문수사 주지 덕화 스님을 비롯한 참석 4부대중이 현판을 제막하고 범종을 타종했으며 영산제 보존의 이수자 스님들이 법고, 목어, 운판을 시타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염원과 2002년 공덕으로 종각과 해랑, 범종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었습니다. 중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자님들께서 용기를 주시어 회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수사는 1993년 대웅전 낙성을 시작으로 차례로 정각을 이루어 실행의 장을 조성해 왔으며 이제 주지스님의 크신 원력과 불자님들의 십시일반 정성들이 모여
범종 조성의 수건도 이루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날 법회 작법 시연을 비롯해 무용과 성악, 가요 등이 어우러진 축하 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축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다음날 구미 대둔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제2025호 삼장보살도 복원 점안법회와 16나한 경북 유형문화재 지정 축하연이 봉행됐습니다.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의 법회 장면을 묘사한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8세기 전반 불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2019년 보물 지정 후 보존을 이유로 잠시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번 점안 법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어산 종장 동안 스님 집전으로 열린 점안 법회는 구미 사암연합회장 월담 스님이 증명 법사로 나섰고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법문, 정호 스님의 첼로 앙상블, 지한 스님의 가야금 독주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잠시 대둔사를 떠나셨던 세 분 보살님이 다시 대둔사로 돌아와 대둔사 사부대중을 살뜰히 보살피게 되셨으니 대둔사 사부대중은 이제 살아서도 죽어서도 끝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이 감사한 마음을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불자님들께 회항하면서 이 절의 주지소임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도화상이 창건한 대둔사는 구미의 보물단지로 불리며 삼장보살도와 대웅전, 건칠 아미타 열의 좌상, 경장 등 보물 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지원하는 부산대학교 고시반 기숙사와 학습공간에서 올해도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천불정사는 4일 경내 법당에서 고담 스님과 주지 법경 스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급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합격자 축하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행정이라는 신목정 기숙사에도 거주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축하를 받는 게 더욱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천불정사 신도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시 합격을 위해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조금 더 힘을 내어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또 기원해 봅니다. 부산 천불정사는 지난 2006년부터 사찰 소유 건물인 고담정을 부산대에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생들의 기숙과 학습 공간의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국악인재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가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서울중구청은 지난 4일과 5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제7회 은정전통예술 국악경연대회를 열고 가야금과 검은고 등 기악부문, 판소리 등 성악부문, 사물놀이 등 타악부문으로 나눠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기악과 성악, 타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예선을 통과한 젊은 국악인들이 경연을 벌인 결과 최종 종합 대상은 박범훈유 피리 산조무제를 선보인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의 이한음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또 본선 참가자 중 부문별로 1명씩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은정 전통예술경연대회는 지난해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국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국악을 전공하는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자격이 변경됐습니다.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울산의 전통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 차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을의 진한 향을 간직한 차문화 축제 현장,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 차문화 한마당 행사가 차인과 시민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이 2008년 개국과 함께 시작한 차문화 축제가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제14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지역 모든 차인들이 동참해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인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는 울산 다도 예절협회 향도 격화 훈양법 달의 시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축하 공연, 영축 다도의 앵통 가루차 명상 시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선
울산 차문화 계승 발전의 공로가 큰 한국차익연합회 종로의 최인숙, 태아문화차익연합회 고노키, 삼다행차의 이미순 회장 등 3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옛부터 불가에선 부침 전에 매일 감로차를 올리고 수행정진의 촉매제로 차를 마셨습니다. 통노사 극락선언에 오래 주석하셨던 경봉노사가 주석하셨던 삼소굴에 끽반 끽다 인생 일상 삼매지 소식 회덕마 차 이런 족자가 걸려 있었는데 밥 먹고 차 마시는 이 살림살이가 일상삼매의 소식이라 이 소식을 알겠는가 차. 옛 선사들부터 현재의 수자들에게 한 모금의 차로 번뇌를 여의고 정진에 매진하기 위해 차를 드셨습니다. 차 문화는 정신, 수행 문화입니다. 이번 차문화 한마당 행사는 불교 문화와 차문화를 한데 모아 우리 지역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차의 평온한 향기가 만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힐링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세미나실에선 통도요 김진양 작가의 특별 전시 보궁 향연과 함께 경주 기림사 부주지 영송 스님과 부산대 이병인 교수가 강단에 올라 한국 차문화 이야기, 한제 이목의 답을 주제로 차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울산 차익연합회와 통로사 선다회 등 10여 개 팀이 꾸민 다채로운 찻자리를 비롯해 무료 차 시음과 달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과 무용단, 퓨전국악밴드 오방가르드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14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 행사는 BBS TV를 통해 오는 17일과 19일, 26일 세 차례 송출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광주 소원정사가 개원 20주년을 맞아 도량 정비불사를 회양하고 도심 전법도량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도계 스님은 지난 3일 기념법회에서 신도와 지역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늘 지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각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데도 힘드시고 벅차실 텐데 이렇게 소원정사와 또 스님과 인연이 돼서 작은 정성이나마 이렇게 모여내 주셔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소원정사는 주지 도계 스님의 서원으로 창건한 포교도량으로 수행과 기도, 나눔행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초홍동문회가 지난달 25일 순천 서남사를 찾아 수계 살림에 참여하고 있는 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초홍동문회 회원 스님들은 행자들을 위해 준비한 티셔츠와 양말을 비롯해 단팥빵과 수제 초코파이, 떡 등을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떡볶이 스님으로 통하는 초홍동문회 사무총장 송훈 스님은 떡볶이 100인분을 직접 만들어 보시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불교를 매개로 한 동북아 평화정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